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스터디할 종목은 나이키라는 회사입니다. 백산의 고객사이기 때문에 백산 관련해서 1분기 실적 리뷰를 해볼 생각인데요. 백산 매출 비중의 40% 이상이 나이키입니다. 그러니까 백산도 같이 주가가 폭락을 했죠. 뭐 폭락까지는 사실 아닌데 나이키가 거의 13% 폭락을 했습니다. 나이키 PER은 최근 1년 실적 기준으로 31이고요. PBR 12, PSR은 4입니다. ROE는 41%로 대형 회사치고 굉장히 높죠. ROE가 높으니까 PBR도 이렇게 높은 거고요. 뭐 매출 비중을 간단히 살펴보면 신발이 63%, 의류가 29%, 우리가 아는 컨버스 그 메이커가 5%입니다. 장비 3%고요. 북미가 39%고요. 유럽과 미들리스트, 아프리카가 26%입니다. 중국 19%, 아시아와 남미가 12%로 가장 비중이 작고요. 높은 해외 매출 비중 때문에 달러 강세의 역풍을 맞고 있죠. 북미가 39%니까 해외 비중이 60%가 넘는 거죠. 그리고 다이렉트 채널, 아마존에 예전에는 입점했었는데 수수료를 냈었죠. 그래서 직영으로 그 인터넷 사이트를 개선해서 마진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앱으로도 구매하니까 젊은 세대 성향에 부합을 해서 나이키가 재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팬데믹 이전에 DTC 채널을 오픈했다. 이거는 시대 변화 적응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업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자, 재고 과잉 문제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자, 43%, YY로 44%가 재고가 증가를 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 변동성 때문에 그 인트랜짓 재고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인트랜짓이 무슨 뜻이냐면 운송 중 재고가 증가했다. 배에 지금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공급망 변동성 때문에. 근데 가용 재고는 또 별 문제가 안 되죠. 가용 재고니까요. 근데 운송 중 재고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고, 근데 또 수요는 여전히 강력해서 브랜드 가치는 여전히 우수하다. 룰루레몬이나 나이키는 괜찮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거부터 해서 앞으로 다룰 내용들이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같으면 기관 리포트 없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미국 주식 얘기하는 게 정보 얻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실적. 이번 1분기가 23년 피스컬 이어입니다. 새로운 그 이제 분기 보고서가 나오는 거죠. 1Q 매출이 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20% 감소했기 때문에 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비용이 10% 증가했습니다. 비용은 이제 스포츠 마케팅과 브랜드 캠페인 투자 비용이 증가했고요. 영업 간접 비용이 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12% 증가했는데요. 그 임금 관련한 비용과 전략적 기술 투자 비용, 그리고 나이키 다이렉트 코스트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이렉트 인터넷 사이트죠. 중국 제외 매출은 사실은 견조합니다. 강달러 때문에 그 이제 환율 환산하면은 줄은 거죠. 그게 이게 뭐냐면 그 커런시 체인지를 제외한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달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똑같고요. 자,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를 보면 사실 17% 증가한 건데 강달러 때문에 1% 급락을 했죠. 중국은 이 달러 영향을 그 제외하고도 13%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위안화 약세를 감안하면 16%가 감소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락다운과 경제도 안 좋고 불매운동 때문에
안 좋죠. 그러니까 중국은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아 퍼시픽과 라틴 아메리카는 사실 16%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강달러 때문에 5% 증가로 나오죠. 그래서 수요와 브랜드 가치는 여전히 강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중국 매출이 부진하다. 락다운과 불매운동과 또 하나는 부동산 부진 때문에 경제가 안 좋죠. 그러나 애국심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 뭐 락다운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애국심 때문에 독일차를 안 사고 아이폰을 안 사고 테슬라, 나이키를 계속 안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불매운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락다운과 부동산 부진에 따른 경제 부진이 문제다. 근데 락다운이 해제되면 한 가지 요소는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국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도 서로 미국을 견제하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공장이 있는 애플, 테슬라, 또 나이키는 중국 비중이 크죠. 스타벅스도 그렇고요. ASML, 엔비디아도 그렇죠. 그 외에 중국에 이렇게 매출 비중이 큰 반도체 장비주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미 인도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테슬라도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리스크가 되는 거고요. 최근 10년 실적은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급성장하는 거는 아닙니다. 자, 향후 실적이 부진 전망입니다. 계속 컨센을 상회했었는데요. 이 하늘색이 컨센을 실제 실적이 이어갖고 실제 실적은 계속 컨센을 상회했는데 이번에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23년 1분기가요. 그래서 향후 23년까지는 계속 매출이 이제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24년 1분기에 가서 이게 이제 내년 1분기, 내년 이맘때쯤에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고점 대비 54%는 하락했고요. 달러 강세, 과잉 재고, 중국 부진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포워드 밸류를 보면 24년부터 확실히 좋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3년에 포워드 P는 27, 24년이 21로 확실히 낮죠. 현재는 31, ROE는 41%, PSR은 4인데 23년에 2.6, 24년에 2.4로 이렇게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자, 이거는 뭐 주주 환원에 대한 내용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20년 연속으로 배당이 증가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11%나 배당이 증가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한 6천억 가까이 이제 배당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셰어 리퍼처스 하면은 자사주 매입 그리고 리타이어드 셰어 리타이어는 여기서 은퇴하다가 아니라 자사주 소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고요. 2018년 6월에 15빌리언 한 17조 18조 정도 자사주 프로그램을 실시했었고 자 올해 6월에 또 몇 년간에 걸친 계획이겠죠. 한 20조 정도 자사주 프로그램이 또 승인이 됐습니다. 그 뭐 주주환원 그래도 주가는 많이 떨어졌지만 이렇게 주주환원을 합니다. 자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면 북미 시장의 재고위험 그러니까 전체적인 재고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 재고도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계속 리스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리세션이 진짜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 판매 부진을 상쇄해준 북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까지도 매출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문제가 됐죠. 실제로. 환율 때문에. 근데 환율 제외하고는 또 문제가 안 되고 있기는 하기 때문에 근데 유럽이 지금 심각하게 안 좋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리세션이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고요. 연말 쇼핑 시즌에
대규모 할인 행사를 통해 재고를 털어내려고 하겠지만 내년 초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근데 모건 스탠리는 컨센 초과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신발 분야에서 혁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이다. 근데 재고 문제로 수년간 저평가되고 있다. 또 그런데 신발 분야 혁신 때문에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결론을 내보면요. 백산 때문에 이제 나이키 실적을 리뷰를 한 건데 나이키 재고가 급증했다. 그러면 재고 소진까지 공급사, 백산과 대산의 상방에 오독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주가가 내려간 거죠. 근데 나이키의 브랜드 경쟁력과 강달러를 제외한 매출은 양호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락다운을 만약에 해제한다면 그래서 매출을 어느 정도 회복한다면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백산 주가도 오르겠죠. 그러나 나이키 주가, 백산의 주 고객사인 나이키 주가가 반등을 못하면 백산이 만약에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약간은 오르겠지만 횡보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나 나이키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54%나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주가에 이미 반영된 거 아니냐. 주가는 그럼 바닥 찍고 횡보하다가 또 뭔가 호재가 나오면 오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자, 이렇게 뭐 정리를 해봤고요.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연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